서승우 교수와 함께 척추측만증 최소 절개 수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척추는 앞에서 봤을 때 일자, 옆에서 봤을 때 완만한 S자의 망곡형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척추가 틀어지면서 변형이 생기는 것이 척추측만증입니다. 특발성 측만증이라는 게 그 발병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허리가 휘는 거를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원인 불명성 측만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도 이상 휘는 경우를 특발성 측만증이라고 하고요. 주로 많이 생기는 거는 그 사춘기 아동,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많은데, 여학생들이 그 사춘기 초경하고 이제 막 클 때 한 2년, 3년 동안에 이제 많이 휘거든요. 이게 각도가 막 한 50도, 60도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성장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계속 휩니다. 한 1년에 1도 조금 못 되게 0점 몇 도씩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력에 의해 가지고 나무 기둥 쓰러지듯이 그게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나와서 이제 수술도 필요하고, 각도가 한 8, 90도 넘어가면은 내부 장기, 그러니까 뭐 심장이나 폐, 그런 이제 중요한 장기 같은 게 압박되기도 하고 해서 이제 수술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인데요. 올해 13살입니다. 척추 변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측만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세 여아 환자인데요. 그 중국에서 오신 중국 교포 환자분이고요. 각도가 보면은 목 아래는 40도, 그 중간 흉추, 가슴 부위가 한 55도 휘어가지고 어깨 높이도 차이가 나는데요. 어깨 높이는 한 15mm, 1.5cm 정도 그 차이가 있고, 등도 이제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리고 나이도 어려가지고 각도도 계속 진행할 위험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할 예정인 환자입니다. 척추측만증이 있는 모든 환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가 휘어진 각도와 진행의 위험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한 40도, 55도, 55도, 여기 40도, 55도 네. 이렇게 했어요. 잠깐 일어나고 듣는데 4.5. 볼게요. 척추측만증의 또 다른 문제는 허리가 휘면서 늑골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늑골 성형도 할 거예요. 이거 여기 이제 튀어나온 거, 등이 이제 튀어나와 있잖아요. 허리는 이렇게 휘어 있으면서 등이 이쪽으로. 허리가 휘면서 늑골도 한쪽으로 밀리게 되는데요. 밀려 올라가며 돌출이 생깁니다. 비대칭으로 몸이 기울어 있는 거죠. 수술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건 무엇일까요? 그 상처가 남는지 아이가 좀 한 걱정합니다. 4cm, 4cm 두 개. 小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是厘米。 기존 방법대로 하면은 여기서 이만큼 째는데, 이제 요거 최소 침습으로 하면은 찍는 게 한 요거라서 요만큼 只有两 나가세요. 个地方，4厘米。 그러니까 이 목에 옷 입어도 흉터가 가려져요. 이렇게 하면은 이 목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훨씬 내려오니까 거의 상처. 不会很大。 그 흉터는 크게 걱정. 相信医生啊。 서승우 교수는 척추측만증을 최소 절개 수술로 치료합니다. 안심이 된다고 하네요, 아이도. 감사합니다. 기존의 수술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휘어지는 게 보면 허리가 거의 전체가 휘거든요. 일부만 이렇게 짧게 휘는 게 아니라 허리에 뭐 한 반이나 전체가 이렇게 둥글게 휘다 보니까 그 절개 자체도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목 아래부터 골반까지가 이제 길게 절개가 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면은 출혈량도 많고 근육 그런 손상도 많이 가서 회복도 좀 더디고,
기존의 수술법은 절개 부위가 커서 흉터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면 한 4cm 위에 4cm, 아래 4cm 두 군데만 절개해가지고 속으로 그 터넬 파듯이 속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 상처 부위도 짧아서 나중에 흉터 같은 게 이제 짧은 게 제일 여자니까 이제 신경 많이 쓰이는데 그 부분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출혈이나 근육 손상 같은 게 적어서 회복도 이제 기존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게 이제 장점입니다. 최소 절개 수술은 절개 부위가 줄어 위험이 낮아지고 흉터도 작게 남습니다. 13세 환자의 최소 절개 척추 측만증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최소 절개 수술법을 개발한 서승우 교수가 집도합니다. 수술에 앞서 수술대의 위치를 잡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가 반대로 휘도록 수술대의 각도를 조정합니다. 이거 구부리는 이유는 허리가 좀 더 이게 피부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엑스레이 기계를 준비한 후 수술 부위에 바늘을 꽂으며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최소 절개 수술에서 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국은 이제 흉터 길이를 이제 최대한으로 줄이고 정확한 부위를 이제 찾아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지하철 공사할 때 우리가 땅속 어딜 파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부위하고 끝나는 부위 같은데 이제 어느 표시를 해놔야지 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듯이 그 척추 최소 침습 수술을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부위에 척추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서 그 부위를 절개하기 위해 가지고 수술 전에 그 척추 뼈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그 주사 바늘로 이제 먼저 집어넣고 합니다. 주사 바늘로 표시해둔 위치를 바탕으로 두 부분의 절개가 이루어집니다. 위는 3.5cm, 아래도 3.5cm를 절개할 계획입니다. 윗부분 절개 부위를 통해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그 뼈에 구멍을 그 나사 들어갈 위치를 처음 구멍을 내는 겁니다. 나사못을 넣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미리 구멍을 낸 후 척추뼈 내부로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이 나사못이 척추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수술 전 표시해둔 위치에 맞춰 척추 양쪽으로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이어 허리 쪽에도 절개가 이루어집니다. 허리 부위에 추가로 나사못을 삽입하기 위해 3.5cm 정도를 절개한 후 수술이 이어집니다. 절개 부위의 피부를 위아래로 당기며 정확한 위치에 나사못을 삽입합니다. 척추를 노출시키지 않고 최소 절개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승우 교수가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척추뼈에도 제일 우리 변형 수술할 때 중요한 게 나사못을 박는 겁니다. 나사못을 박으면 한 70% 정도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나사못 박는 이 테크닉이 저희가 개발한 테크닉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척추뼈의 그 위치에 따라 가지고 그 박는 좌표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 좌표를 잡아 가지고 여기다 90도 되게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 나사가 잘 들어갑니다. 나사못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나무 꽈배기처럼 이렇게 되게 뒤틀려 있어가지고 그 뒤틀어져 있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집어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90도 방향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논문 발표도 했는데 이제 그 테크닉에 관한 그 방법입니다. 척추 후관절 돌기를 좌표로 이용한 나사못 삽입술은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부분에 작은 절개가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이게 통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통째로 들어가기엔 요 구멍이 작으니까 요거를 분해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속으로 들어가고 얘는 거죽에서 들어가서 속에서 이게 조립이 되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나사못을 분리해 넣은 후 안에서 조립하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아주 정확하게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행히도 그 좁은 속에서 나사못을 제대로 자기 위치에 잘 맞게 삽입한 것 같습니다. 이어 튀어나온 늑골을 교정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척추 교정만 이렇게 허리만 반듯하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등 높이가 오른쪽 왼쪽 차이가 있는데 이게 똑같아지질 않아요. 이 교정 수술을 해도 등 올라와 있는 거, 등 튀어나와 있는 게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하시고 나서도 이게 이제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할 때 같이 늑골 성형도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늑골 성형을 하려면 또 절개가 또 필요할 텐데 그 기존 열은데 거기 4cm, 4cm 열은 그 부위를 통해 가지고 속으로 해서 이 늑골 성형까지 같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절개한 부위를 통해 늑골의 일부를 절단해 튀어나온 부분을 교정합니다. 척추 측만증 수술의 마지막 단계는 철심 로드를 삽입해 뒤틀린 척추를 바로 펴는 과정입니다. 환자의 척추 모양에 맞춰 철심 로드를 준비한 후 절개 부위를 통해 집어넣습니다. 척추뼈 양쪽에 박아놓은 나사못에 철심 로드를 끼워 넣습니다. 이어 절개 부위를 통해 뚜껑 나사를 집어넣어 조립합니다. 철심 로드와 나사못을 고정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구를 이용해 철심 로드를 회전시키면 뒤틀린 척추뼈가 바로 펴지게 됩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4cm, 3.5cm 여기 절개를 해가지고 아까 나사 집어넣었던 대로 여기 그 피 드레인하는 그 호수를 여기다 꽂는 걸 이용해서 흉터가 작게 아주 잘 수술이 됐습니다. 최소 절개 수술의 효과는 척추 전문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척추 측만증 망곡의 교정은 수술 전 평균 59.8도에서 수술 후 18.6도로 우수한 교정률을 보였고 출혈량과 회복 기간에서도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최소 절개 수술법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수술 전후 모습인데요. 휜 척추를 바르게 펴는 교정률은 기존의 수술법과 비슷하지만 회복이 더 빠르고 수술 후 흉터가 적게 남는 수술법입니다. 그 최소 절개로 하면은 이게 교정 같은 게 좀 덜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기 보시다시피 거의 뭐 일자로 이게 다 펴졌거든요. 그래서 최소 침습으로 수술해도 허리 펴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펴집니다.